안녕하세요. 옹디오북의 옹성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도서는 월요일의 말차 카페입니다. (12월) 도쿄 길일. 창밖을 보니 해질녘 거리에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가게 앞에 세워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반짝거리며 새밑을 알린다. 12월에 들어선 뒤 더 바빠졌다. 고마운 일이다. 열심히 해야지. 나는 기모노 매무새를 반듯하게 다듬었다. 노포차 도매상 후쿠이도 도쿄 지점, 오피스가의 빌딩 1층에 있는 작은 로드숍이다. 늘 사는 그것 주세요. 말차 50g짜리 통을 들어 보이며 단골 손님인 아사미 씨가 말했다. 근처의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돌아가는 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들른 것 같다.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카운터로 들어갔다. 마주선 아사미 씨가 말했다. 기페이 씨가 가르쳐준 말차 쉐이크에 완전히 빠져서요. 회사 직원들에게도 호평이에요. 네. 아사미 씨한테 들었다고 몇 분 와주셨습니다. 텀블러에 말차와 물을 넣고 흔들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음료법이다. 뜨거운 물로 따뜻하게 마셔도 좋다. 아사미 씨는 지갑을 꺼내면서 말했다. 그 정도라면 귀차니스트인 저도 할 수 있고 미용에도 좋고 최고예요. 기페이 씨, 꿀 넣어도 맛있다고 했잖아요. 다쿠미에게 해주었더니 너무 좋아하며 마시더라고요. 다쿠미는 아사미 씨의 아들로 아마 8살일 거다. 초등학생도 말차를 가볍게 마셔주다니 찻집의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나는 계산을 마치자 아사미 씨에게 꾸러미를 건네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손님이 기뻐해 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 나 나름대로 차의 장점을 잘 전했구나 싶어서 기쁘다. 이제 곧 올해가 끝난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진한 1년이었다. 가만히 옷깃에 손을 댄다. 품속에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 개업하는 날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던 부적이다. 모르는 것, 처음 만나는 것 투성이인 세계에서 몇 번이나 도움을 받았다. 나는 철이 들었을 때부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내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보이는 풍경도 나 자신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채 세월이 흐를 줄 알았다. 그날 반쯤 열린 문으로 그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쿄 지점은 기페이 너한테 맡기기로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의 경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딱 1년 전, 어수선한 연말에 갑작스럽게 교토에서 200년 전부터 가게를 해오고 있는 후쿠이도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부 하는 차 도매상이다. 이 집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난 나는 장래 이 가게를 이어받아 교토에서 줄곧 살 거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도쿄 지점은 4월 오픈이 정해져 있었고 그 건은 직원인 도요시마 씨가 진행을 맡았다. 도요시마 씨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40대 남성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전개에 핏기가 가시는 걸 느끼면서 나는 좀처럼 내지 않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점을요? 왜 제가 도쿄에 가야 해요? 도요시마 씨는요? 잇따라 질문하는 내게 아버지는 단호히 도요시마한테는 도요시마의 인생이 있다 하고 말했다. 도요시마 씨의 부인이 임신한 것이다. 그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던 부부에게 뜻밖의 찾아온 행복이었다. 그래서 낯선 지역에 가는 것은 아내에게 부담이 되니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익숙한 교토에서 가족이 함께 지내고 싶다고 청했다고 한다. 경사스러운 일이다. 축복할 일이야. 경사스럽다. 그건 확실히 경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잠깐만. 내게도 내 인생이 있다. 교토를 떠나다니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차 도매상에 그리 열의는 없지만 싫지는 않은 정도로 관여하고 있었다.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뭐 어떻게 될 거로 생각했고
대학도 어디든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적당히 골랐고 취업 활동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평온하게 지내면 그걸로 됐다. 그런데 30살이 지나 새삼스럽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거의 공포일 수밖에 없다. 나는 어수선하고 부산한 미지의 도쿄에서 점장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마침 설에 도쿄에서 차협회 모임이 있다. 너, 나 대신 출석하고 와. 다짜고짜 떨어진 아버지의 지령에 나는 저항하지 못했다. 거절할 만큼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쿄에는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었다. 교토 화랑 주인으로 도쿄에서는 디자인 관계 외에 찻집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아저씨다. 모두 그를 마스터라고 부른다. 모임은 일요일 오후였다. 그 일주일 전에 새해 인사차 전화를 한 마스터는 모임 마치고 저녁 같이 먹자 하고 초대해 주었다. 아버지가 밑밥을 뿌린 것 같다. 이러니 저러니 하셔도 아버님은 기페이가 걱정이신 거야 하고 그는 웃었다. 모임 날은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교토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마스터가 이런 제안을 했다. 월요일에 그가 경영하는 마블 카페가 정기 휴일이니까 잠깐 재밌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것이다. 딱 하루만 하는 말차 카페. 그렇게 내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좋네요 하고 말았다. 그러자 마스터는 바로 후쿠이도와도 친한 하시노야에 연락해서 도쿄에 사는 딸인 미치를 통해 화과자까지 준비했다. 가게 정기 휴일, 선전도 하지 않은 그 이벤트에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다. 단 한 커플, 30대 후반의 부부가 우연히 지나는 길이었다며 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 갔을 뿐이다. 오랜만에 만난 미치도 일이 있다고 간 뒤 내가 기지개를 켜고 있을 때였다. 마스터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입구까지 걸어가서 문을 조금 열더니 누군가와 얘기를 했다. 좀 전까지 카운터의 바깥쪽과 등을 지고 앉아 있었으면서 용케 알아차리네 하고 감탄했다. 그는 그런 신기한 안테나 같은 것을 갖고 있다. 얘기를 마친 마스터가 이쪽을 향했다. 그때 반쯤 열린 문으로 여성 손님이 한 명 들어왔다. 빨간 체크 머플러에 묻힌 하얗고 조그마한 얼굴에는 까만 눈동자가 촉촉했다. 바깥이 추운 것이다. 코가 연한 분홍색이다. 귀엽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다. 귀여웠다. 나는 여자 사람과 얘기를 잘 못한다. 특히 젊은 사람과는. 잘 못한다고 할까? 너무 부끄럽다.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옛날부터 여자아이들이 얼굴을 말똥말똥 보거나 가볍게 말을 걸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내 퉁명스러워졌다. 그래서 늘 듣는다. 차갑다. 재수없다. 무섭다 등등. 무서운 얼굴인 건 선천적이다. 내 탓이 아니다. 그런 경험을 되풀이해온 탓에 기껏 다가와 주어도 어차피 재수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하면서 방어태세를 하고 퉁명스러운 대응을 하게 된다. 호의를 가지면 가질수록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나는 이내 차였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엮이기를 포기했다. 아무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런 성격이라 별 수가 없다. 교토 본점에는 젊은 여성 손님이 오는 일이 좀처럼 없어서 편했지만 도쿄에서는 약간의 각오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서 오세요. 나는 물컵을 테이블에 놓았다. 두꺼운 종이로 만든 간이 메뉴판을 그녀에게 건넸다. 메뉴는 진한 말차와 연한 말차밖에 없다. 둘 다 화과자를 곁들인다. 이것뿐이에요? 하고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해서 나는 예 라고밖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상 물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들었다. 그럼 진한 말차로. 맙소사.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심코 눈이 마주쳐버렸다. 맹렬한 부끄러움이 끌어올랐다. 나는 얼른 얼굴을 돌리고
진한 말차요. 하고 복창하면서 서둘러 카운터로 돌아갔다. 뭘 당황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만날 일도 없는 하루뿐인 이벤트에 온 손님에게. 자기 혐오에 시달리면서 카운터 안에서 차를 끓였다. 아니, 그녀는 진한 말차를 주문해서 끓이는 게 아니라 타는 것이다. 일반적인 연한 말차가 아니라 쓴맛 나는 진한 말차를 고른 걸 보니 대단한 애호가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차를 모르는 걸까? 한 모란을 곁들여서 진한 말차를 쟁반에 받쳐서 들고 갔다. 마스터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그녀는 몸이 따뜻해졌는지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찻잔에 입을 댄 순간 푸앱 하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애호가가 아니라 역시 진한 말차를 마셔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맛이다. 맛이 없다고 클레임을 걸려나? 하고 잠깐 생각했다. 아니면 그대로 남기거나. 뜨거운 물을 더 부어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려다 그만두었다. 과감히 도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너무 멋없는 짓 같았다. 그때 카운터 끝에 있던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버지에게 온 전화였다. 연말에 폴더폰에서 바꾼 참이라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있자 그녀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덕분에 간신히 전화를 받았지만 부끄러움보다 어색함이 가득해졌다. 스마트폰은 정말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크기도 큰데다 화면에 직접 터치하는 게 아무래도 불편하다. 걸핏하면 업데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성가시게 굴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나면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한다. 마스터에게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있는데 그녀가 내게 시선을 보냈다. 스마트폰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미완성이에요. 깜짝 놀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완성. 기계가 아니라 사람 같다고 직감적으로 생각했다. 스마트폰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녀는 열띤 설명을 했다. 스마트폰계는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점점 변화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마트폰도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업데이트하여 불편해지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실패를 거듭하며 개량된다는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도 한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반짝반짝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왠지 내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내게 맞지 않는 무모한 일을 떠맡긴 탓에 나는 줄곧 부르퉁에 있었다. 나는 이런 성격이라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변화해가는 환경 속에서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는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진다고 격려받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일에 대한 자세도 감동이었다. 나는 가게나 차에 관해 그런 애정을 한 자락도 느낀 적이 없다. 그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연한 말차 마시겠습니까?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감사의 뜻이기도 했고 그녀를 조금 더 붙들어 두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마스터의 참견으로 그녀 앞에서 차를 탔다.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많이 해온 일이다. 내가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절로 미소가 흘렀다. 얘기하며 그녀의 얼굴을 슬쩍 보기도 하여 나도 깜짝 놀랐다. 평소에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촉감 좋은 천에 쌓인 것 같았다. 기뻤다. 설령 단 한 번뿐인 만남일지라도. 2월에 들어서서 나는 내가 살 집을 정하기 위해 다시 상경했다. 마스터가 가게 인테리어를 상담해 주겠다고 해서 부동산을 돌고 난 뒤 마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한 오후 4시. 나는 마블 카페를 찾았다. 마스터의 모습은 없었다. 허리에 앞치마를 두른 청년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미소를 지어주었다. 마스터가 얘기한 고용 점장인 와타루일 것이다. 접객업의 모델로 본받고 싶을 정도로 청량감이 넘쳤다. 한산한 가게에는 마침 노부부가 계산하는 참이었다. 카운터 옆 계산대에서 와타루가 응대하고 있다.
구석 창가석에 누군가가 앉았던 흔적이 있다. 마침 자리를 비웠는지 테이블에는 컵과 책이 놓여 있다. 의자 등받이에 머플러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걸어갔다. 이것은 그 말차 카페의 날, 진한 말차를 주문한 그녀가 떠올랐다. 빨간 체크 머플러. 흔한 무늬다. 넓디 넓은 도쿄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이런 우연이 그리 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와 만난 마블 카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머뭇머뭇 옆자리 테이블석에 앉자 노부부의 계산을 마친 와타루가 물컵을 올린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나는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고 이 자리 손님이 나타나기를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손에 땀이 나서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다. 문이 열렸다. 밤새 긴 머리의 여성이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아마 밖에서 전화를 하고 돌아온 것이리라. 그리고 와타루와 눈을 마주치고 잠시 서로 미소 지었다. 단골 손님인 듯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옆자리 창가석에 앉았다. 뭐야? 아니잖아. 빨간 체크 머플러는 단순히 비슷한 것뿐이었다. 애초에 무늬를 그렇게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도 없었다.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그녀가 아니란 것에 이렇게 실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동요했다.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이 감정은 대체 뭐지? 여성이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보았다. 내가 머플러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던 탓일 게다. 이거야말로 변태 같네. 황급히 변명했다.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 머플러와 비슷해서 혹시 그 사람인가 하고 있던 참이라. 아, 하고 여성은 부드럽게 웃었다. 나이는 나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 컵 안에 든 것은 코코아 같다. 예쁜 밤색 머리다. 그런 멋진 우연도 일어날 때는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밤색 머리 씨는 토트백에서 편지 세트를 꺼냈다. 내가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 테이블에 내려놓기만 했는데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라 나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인연이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혼잣말인지 밤색 씨에게 말을 걸고 싶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여성에게 약한 나답지 않은 행위였지만 도쿄라는 도시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밤색 씨가 온화하게 말했다. 만나고 싶었군요, 그분과. 그 말에 움찔 놀랐다. 그런가? 그랬구나. 격렬하게 소리를 내는 심장, 땀이 고인 손. 몸이 내게 전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이런 기분이 든 적이 없어서 잘 몰랐다. 밤색 씨 쪽을 다시 보니 그녀는 얇은 편지지에 만년필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감색 잉크의 매끄러운 필기체가 슬쩍 보인다. 영어다. 국제우편인가? 멋있네. 전요, 10년 이상 이렇게 한 친구하고 펜팔을 하고 있어요. 편지가 든 상자가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친구에게도 그만큼 있을 거예요. 10년 이상이나요? 대단하시네요. 갑자기 신상 얘기를 하는 밤색 씨에게 나는 조금 당혹스러워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쓰던 종이를 넘기며 그 아래 새하얀 편지지를 한 장 뗐다. 하지만요, 한 장 한 장은 이렇게 얇아요. 그 얇은 국제우편 편지지를 그녀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인연이란 사실 아주 여린 거예요. 어느 쪽인가가 한 번이라도 거칠게 다루면 어이없이 찢어질 정도로.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와 잠깐이라도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마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국적도 모국어도 다른 우리를 오랜 세월 이어준 것은 이 한 장 한 장 쌓인 편지라고 생각해요. 초롱초롱한 밤색 씨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엉겁결에 시선을 돌리면서 가르침을 갈구하듯이 물었다. 그 최초의 한 장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컨대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에는, 말을 나눌 기회조차 없을 때는 밤색시는 긴 속눈썹을 깜빡거리더니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있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때 말차 카페에서 그녀는 내가 내어준 연한 말차를 맛있게 마셔주었다. 그 평온한 표정을 떠올리니 뚜껑이 열리듯이 처음으로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것이 있었다. 사람들이 맛있게 마셔줄 차를, 그 한때를 제공하고 싶다.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새로운 장소에서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개점까지 나의 과제가 산더미 같았다. 한 번 더 차에 관해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었고, 접객도, 경영도, 설명하고 계산만 할 줄 알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던 나는 점장으로서 완전히 꽝이었다. 도요시마 씨에게 비결을 전수해달라고 정식으로 청하자 그는 조금 놀라더니 뭔가 기쁘네요 하고 얼굴이 환해졌다. 왠지 늘 내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았을 뿐이란 걸 그제야 깨달았다. 도요시마 씨는 이따금 아내의 상태며 뱃속 아기 얘기를 해주었다. 입덧이 겨우 끝났다. 아들이더라 등등. 도요시마 씨의 아기가 이 타이밍에 생기지 않았더라면 전혀 관계없는 내 인생도 달라졌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축복을 받은 것은 내 쪽일지도 모른다. 뭔가 큰 존재로부터. 가게의 외관과 인테리어는 대부분 도요시마 씨가 진행해 주었다. 본점을 그대로 축소한 듯한 스타일이다. 그러나 점포의 면적이 훨씬 좁아진 데다 주위 분위기도 전혀 다르다. 단골이 많은 본점과 달리 도쿄에서는 후쿠이도를 처음 알게 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일본 차 가게에서 어떻게 손님을 모을지는 큰 과제라고 도요시마 씨는 말했다. 찻잔을 들고 미간을 모은 채 생각하다 문득 말차 카페에서 연한 말차 탈 때가 떠올랐다. M자를 쓰듯이 라고 설명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 알파벳을 몰랐던 시절에는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센 리큐 같은 사람은. 그 표정을 떠올리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센 리큐라니. M자를 쓰듯이 라는 것은 말차를 탈 때의 전달 방식으로 잘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쉬워서일 것이다. 하지만 알파벳이 일본에 들어와서 누구나 아는 시대에 생긴 말이긴 하다. 차의 세계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가는 거구나. 달라져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맞추어. 숙연한 마음으로 찻잔을 보다가 문득 생각났다. 현대인의 생활에 맞는 판매법을 연구하여 더 격식 없게 일본 차를 즐기게 하면 어떨까?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오피스가의 아담한 가게. 그렇다면 엄숙한 화해 분위기를 중시하는 교토 본점과는 취향을 다르게 해 밝고 단순한 구조와 인테리어로 꾸미면 사람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을까? 고급품도 존중하면서 평소 마시기 쉬운 차로 다양한 음료법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귀엽고 아기자기한 닭이나 일본 차에도 어울리는 양과자를 진열해도 괜찮겠는걸? 일상에 어울리는 동양식과 서양식의 절충. 당장 도요시마 씨에게 의논했더니 그는 내 제안에 대찬성해 주었다. 신이 나서 함께 기획서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고 간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잠자코 얘기를 듣던 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 이렇게 말했다. 네 가게다. 잘해봐라. 그 후로 나는 자나 깨나 가게 준비에 매달렸다. 물론 잘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었다. 그럴 때는 그녀의 얘기를 떠올렸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고. 실수를 거듭하며 좋아져가는 거라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늘어가는 체감은 일찍이 맛본 적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불만과 공포밖에 없었던 이 가게에 부푸는 희망.
강해져가는 책임감. 틀림없이 나는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맞이한 개점날, 여러 사람과 힘을 모아 만든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나는 몽상했다. 언젠가 그녀가 이 가게를 발견하고 어쩌면 우연히 와줄지도 모른다. 그 길일까지 내가 그녀에게 제대로 자랑할 수 있는 나로 있을 수 있기를. 개점 시간 10시, 몇 명의 스태프와 가볍게 미팅하고 준비 중 팻말을 내렸다. 긴장했다. 하지만 키가 크는 듯한 고향감도 있었다. 그 고향감이 지금의 내게는 조금 기분 좋았다. 덜컥 하고 입구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빨리 역사적인 첫 번째 손님이 오다니. 나는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숨을 삼켰다. 반쯤 열린 문으로 수줍게 들여다보는 까만 눈동자. 그녀였다. 나는 입을 멍하니 벌린 채 서 있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살며시 들어왔다. 내가 처음에 해야 할 말은 단 한마디였다. 그녀에게 닿도록. 배 속에서부터 쥐어짜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왔어요. 어서 와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마음의 소리에 딱 포개지듯이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내 쪽일 텐데.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 내게로 그녀가 천천히 걸어왔다. 종이 울리듯이 가슴이 쿵쾅거렸다. 마스터한테 후쿠이도 도쿄 지점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날을 줄곧 기다렸어요. 이걸 돌려드리고 싶어서. 그녀는 꼭 쥔 손을 가만히 내 쪽으로 내밀었다. 손 안에 있는 것은 그날 울고 있던 그녀에게 건넨 내 수건이었다.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부적처럼 갖고 있었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부드럽게 마비되는 감각이 온몸을 달렸다. 감색 천 귀퉁이에 흰색 실로 술을 놓은 내 이름 한 글자. 가늘고 가는 실이 한 가닥씩 수없이 모여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길이라는 글자. 아름답고도 여린 한 가닥 한 가닥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 우리의 첫 한 장을 그녀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주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어주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나도 손을 내밀어 수건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걸 부적으로 삼겠습니다. 주머니에 수건을 넣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서로의 웃는 얼굴에 탭되어 우리의 업데이트도 지금 시작된 것 같다.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2025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였나요? 다가오는 2026년에도 편안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옹디오북의 옹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